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임파절은 사실 겨드랑이에만 있는 건 아니고 머리, 몸, 사타구니, 온 몸에 림파선을 통해서 각각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체인지 같은 역할을 해요. 임파절은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가 임파선이고 고속도로 사이사이의 인터체인지가 임파절이라서 모든 차들의 흐름처럼 임파액이 지나가는 게 임파선, 그리고 그 선들 사이에서 세포들이 많이 집합되어 있는 각각의 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임파절인데, 임파절은 각 장기에서 림프 흐름으로 면역세포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노폐물을 다시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임파절의 부위는 겨드랑이 임파절인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예방주사를 많이 맞게 돼서 새로운 진료실 풍경 중에 하나가 생긴 게, 특히 유방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를 하게 되면 걸려드는 질문들과 그 얘기들의 뒷얘기에 항상 나오는 게 임파절 비대 애과 임파절 비후소견, 이런 얘기를 건강검진에서도 듣고 검사를 하고 나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로 치면 유방 촬영의 위아래를 누르는 거 말고 팔을 들고 비스듬히 찍은 사진에 겨드랑이 부위 쪽에 하얀 음영처럼 눈송이 하나가 뻥 아니면 여러 개가 부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좌측 림프절 비후소견 보임, 전문의 상의 바람, 뭐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걸 들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니 패닉에 빠져서 유방클리닉에 전화를 계속 하게 되고 예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경우가 초음파를 검진해서 했는데 겨드랑이 임파절이 부어있네요, 전문의한테 가보세요 라는 얘기를 듣게 돼서 유방암센터를 전전긍긍하고 예약하려고 전화를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 꼭 점검해야 될 사항이 코로나 백신하고 관련이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시키면 왜 초음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준비해봤어요. 자, 임파절 정상 모습을 한번 볼까요? 초음파로 보면 보통 바탕은 까맣게 나오고 영상이 하얀색으로 선도 되고 회색으로도 보이는 이런 구조의 영상 검사가 바로 초음파 사진인데, 초음파 사진에서 겨드랑이를 보게 되면 맨 처음 닿는 게 피부, 그 다음 닿는 게 피하지방이에요. 지방들은 각각 갈매기가 나는 것처럼 줄이 가 있는 소견이 보이고, 그 밑으로 보면 겨드랑이 임파절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까만 띠가 얇고 가운데 하얀 부분이 넓적하게 펼쳐져 있는 게 정상 임파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증이 생기거나 임파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초음파 영상에서 보이는 까만 얇은 부분이 커져서 검정색이 흰색을 능가하는 소견을 보이게 돼서 초음파를 의사 선생님이 하다가 갑자기 여기 임파절이 커졌네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얼마만큼 커지나 보면 사진을 찍을 시기와 주사 맞은 시기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주사 맞은 날 코로나 백신 뿐만이 아니라 BCG 접종 혹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여자가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도, 혹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팔뚝의 왼쪽을 썼으면 왼쪽 겨드랑이 임파절부터 붓고, 오른쪽 팔뚝에 맞았으면 오른쪽 겨드랑이에 임파절부터 부어서, 심하면 목 쪽에 있는 임파절까지 많이 부어서 의사들이 임파절이 왜 부었을까, 혹은 병이 지나가시는 분인가, 가족 중에 유방암은 없나, 가족 중에 목에 암 환자가 있었나 하고 꼬치꼬치 질문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럼 초음파 하다가 검사자는 나 되게 심각한가 봐, 이 의사가
보통 초음파 할 때는 얘기 안 하더니 질문이 너무 많아지네, 사진을 너무 많이 찍네 하게 되겠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과거를 돌이켜 어디에 주사를 맞았어요? 가족 중에 암 환자는 없어요? 과거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검사했을 때 임파절 비후소견이나 임파절이 커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배경 지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훨씬 쓸데없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보시면 피부, 피하지방, 그 다음에 임파절이 커졌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깜장띠가 훨씬 더 커지고 깜장띠 안에 빨간 점, 파란 점이 보여요. 안에 혈류가 증가하면서 이 피질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임파절의 피질이 커져서 까만 그림자가 도드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의사가 물어봤어요. 주사 맞으신 적 있어요? 그러면 예방주사를 맞거나 바깥에서 무슨 침을 맞아도 마찬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조건에서는 임파절이 커졌으니까 혹시 내가 뭔가 찌르는 걸 했으면 근처에 임파절이 분다고 했지? 맞아요, 선생님. 한 달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맞아요, 선생님. 한 달 전에 2주 전에 백신을 맞았어요. 코로나 2차예요. 이런 정보를 주시면 임파절이 너무 비대해서 혹시 암이 지나갔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의 생각을 아주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로 100% 괜찮습니다 하진 않아요. 왜냐? 3개월 뒤 예방주사의 약효가 떨어졌을 때 임파절은 모든 면역 상태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보다 가라앉아서 까만 띠가 얇아져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정말 주사 맞으신 다음에 일시적으로 그랬나 봐요. 3개월이 지나고 혹은 6개월이 지나고 임파절을 다시 보니 역시 가라앉으셨네요.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병이나 암이 지나가서 암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병소가 있으면 절대로 스스로 가라앉는 임파절이 아니기 때문에 병이 아니라 세친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는 정기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겨드랑이 임파절은 상완, 오른쪽 상완, 왼쪽 상완하고 관련이 있겠죠. 물론 어깨에다가 다쳐서 몇 반을 꼬맸을 때도 이 상처 때문에 면역이 증가돼서 겨드랑이 임파절이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50견으로 치료받고 주사 맞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겨드랑이의 임파절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발견될 수 있으니까 주사 맞은 것, 침 맞은 것, 어떤 것이든 바깥에서 안으로 침범한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가까운 임파절은 일시적으로 부을 수 있으니 정보를 제공을 열심히 하면 쓸데없는 세침 검사나 쓸데없는 조직 검사를 줄일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꼬치꼬치 캐묻고 질문이 많아지니까 나는 큰일 났다가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해내서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에 주사를 맞았었네요. 그러고 보니 어깨가 아파서 50견 치료를 받으면서 침을 맞고 뜸을 떴었네요. 이런 정보를 주시면 훨씬 더 불필요한 불편함을 없이 다음 경과 관찰할 때까지 걱정 없이 아마 추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임파절이 부었으면 나 침 맞은 거, 주사 맞은 거, 다친 거, 어깨에 염증 있는 거, 요즘에 피곤했었던 거, 근육이 좀 아팠던 것만 기억해내려고 노력하고 넘어간다면 정말 임파절에 질환이 있을 때 그 질환을 간과하기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임파절을 보세요. 피부, 피하지방, 그 다음에 임파절이 커져서 동그랗게 보이고 안에 있는 게 하얀 지분으로 보면 훨씬 더 작아졌었죠.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그리고 겉에 테두리의 까만색이 훨씬 더 커져서 계란 프라이를 한 것처럼 아예 붕 까만 거에 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보이실 텐데 이게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피질의 임파절 바깥 부분에 흰 점들, 석회화 소견이 꽂혀 있어요. 이런 임파절 비대를 보이는 경우에 주사 맞았으니까 그러려니, 어깨가 좀 아프시다고 했으니까 그러려니, 조금 있으면 가라앉으려니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은
유방암으로 진단된 분의 겨드랑이 임파절 비후 소견이에요. 즉 겨드랑이는 팔과도 가깝지만 양쪽 유방과도 가까워요. 오른쪽은 오른쪽 유방과 가깝고 왼쪽은 왼쪽 유방과도 가깝기 때문에 상완과 어깨에 무슨 일을 해서 무조건 다음에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유방에 만져지는 덩어리라든지 유방암이 없다는 걸 전제로 겨드랑이 임파절이 큰 병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평가를 해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유방에 만져지는 몽우리가 유방암이었고, 유방암이 진단된 상태에서 초음파를 하다가 겨드랑이, 즉 애과 림프절에 암전이 소견으로 사진을 찍힌 거라, 아, 임파절이 커져 있다고 무조건 침 맞은 거, 주사 맞은 거, 어깨가 아픈 거, 피곤했었던 것만 매칭시켜서 세침 검사나 조직 검사를 안 하는 건 또 아니구나. 유방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목의 임파절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 때문에 임파절이 부어서 임파절의 전이 소견을 감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임파절이 계속 커지면 결국은 암이 숨어있는 임파절인지 혹은 결핵균이 숨어져 있는 임파절인지. 왜? 결핵성 임파절염은 저절로 가라앉지 않아요. 결핵약을 먹고 결핵균을 다 치유를 해야 임파절이 다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가라앉는 임파절의 반응성 비대, 림프절 반응성 비대하고는 또 달라서, 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서 특별한 증상 없이 약물 치료 안 해도 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즉 병이 진행되면서 겨드랑이 임파절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정말 림프절에 생긴 종양인지, 림프종이라는 병도 있거든요. 림프종이라는 병도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림프종은 수술로 병소를 치료한다기보다는 항암 치료에 적절한 림프절이 치료가 돼서 다시 정상 임파절로 변하는 질환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커지고 퍼지는 임파절의 질환이기 때문에 다시 가라앉는 걸 확인하고 휴, 세포 검사 안 해도 되는 걸로 마무리되었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때 까만띠하고 앞에서 보여드린 거하고 수레바퀴 까만띠하고 높이도 별로 다르지도 않고 두께도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구분해요? 그건 일단 유방이 건강한 걸 확인을 하시고, 유방암의 가능성이 없다면 임파절만 부어있고 주사 맞았을 때 임상적으로 2달이나 3달 뒤에 검사를 해볼까 하고 다시 가라앉는 임파절을 확인하시면 유방암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조직 검사를 해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잠깐 커진 임파절을 과도하게 검사하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쉽죠? 암이 겨드랑이의 임파절에 전이 됐을 때 주로 겨드랑이의 유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인 센티넬 노드라 그래요. 유방으로부터 받는 첫 번째 림프액들이 암을 타고 왔을 때의 첫 번째 임파절은 이렇게 심하게 보여요. 아까 그 임파절과 같은 종류의 암이 겨드랑이 임파절에 전이된 경우지만 이분은 첫 번째 통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레바퀴처럼 계란 후라이처럼 보였던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두 번째, 세 번째 거치면서 암이 퍼지는 과정에서 이제 임파절 크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정도 임파절이 비대돼서 피질이 완전하게 전체를 차지하게 되면 겨드랑이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사실 겨드랑이 임파절에 전이가 있고 너무 아프고 덩어리가 만져질 땐 유방암으로부터 시작된 거면 진도가 많이 나가서 예를 들어 2기 후반이라든지 3기쯤 되는 암의 병기일 가능성이 많아서 임파절에 뭐가 만져지실 때 오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임파절이 전형적으로 암이 갔을 때 임파절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아주 쉬운 사진이 있어서, 아, 그런 걸로 의사들이 겨드랑이 임파절을 손들고 검사해주고 겨드랑이 괜찮습니다, 혹은 임파절이 부었습니다, 주사 맞은 적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본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